자, 그래서, 자, 부푼 것의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444쪽이 12번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부푼 몸에서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켜 부푼 것이라 불리는 선을 닦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됐죠? 벌써 부푼 것의 명상 주제 수행의 핵심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합니까? 1번, 부푼 몸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부푼 몸에서 보니까 부푼 것의 명상 주제입니다. 부푼 몸에서 봐서 뭐를 일으킵니까?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킵니다. 됐죠? 그래서 시체를 계속 부푼 시체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표상은 어떻게 해서 당연히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익힌 표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이 그죠? 예, 그죠? 검은티티향해가고 저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일어난다. 이래 됩니다. 닮은 표상은 뭡니까? 예, 건장한 남자가 그죠? 배가 톡 튀어나와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부푼 몸을 통해서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켜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그렇게 닦는 산매를 우리는 부푼 것이라 불리는 선.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죠? 그래서 부푼 것의, 명상 주제, 부푼 것이라 불리는 선을 닦습니다. 됐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땅을 가시내서 설한 방법대로 스승을 칭견하여 명상 주제를 배워야 됐죠? 이것도 뭡니까? 시체 보는 거니까 혼자, 그죠? 시체 보러 뛰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을 정해서 스승의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옆에서, 그죠? 어디에 이제 부푼 시체가 있단다 이러면 뭐 기분 좋아하고 와다닥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다 방법을 해서, 그래서 스승한테서 이렇게 배워서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명상 주제고, 그죠? 삼매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명상 주제를 설할 때 스승은 부정한 표상을 얻기 위해 이 네 가지는 사실 스승이 설해줘야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죠? 이거를 가서 하지만, 그죠? 이거는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로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은 핵심은 뭡니까?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주의 표상을 주시함,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어디서? 이거는 시체를 통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함. 이제 이렇게 해서 본산매를 얻는 지침으로 완결되는 모든 것을 설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설했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 주석서를 인용해 가면서 그래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 1번 뭡니까? 앞에서 1번이 가는 것에 대한 지침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 것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그죠? 머물 때 사람들이 암흑의 마을의 입구나 숲의 어귀나 길이나 산의 언저리나 나무 아래나 공동묘지에 부푼 시체가 놓여있다. 요새는 이런 부푼 시체가 놓여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럴까 하면 2,500년 전입니다. 마을 어귀에도 틱 놓여있을 거고죠. 이런 걸 보면 옛날에 그랬겠죠. 그죠? 뭐 고관 대작들이나 그죠? 해갖고 뭐 했겠지만, 그죠? 그거 놔두면서 갑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관에나 마을 사람들이죠. 울루매고 가서 소위 말해서 공동묘지라고 애를 정해놓고 그거 던져놔버리겠죠. 이런 걸 보면 그때는 묻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던져놔버리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던져놔니까 바로 죽은 거는 이제 부풀어서 끼고 2, 3일 지난 거는 그죠? 푸르딩딩하게 돼서 끼고 자갈한테 물린 거는 저 난도질 당해서 끼고 그죠? 벌레가 벌벌 거리고 그죠? 예, 뭐 그럼 오래된 거는 해골로 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죠.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요새는 100% 불가능합니다. 왜? 죽으면 바로 요새는 그 관에 신고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에서도 뼈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옛날에 전에 제가 인도 있을 때인가 인도 그 있는 다람살레도 아니고 보드가야 그쪽에 태국절이 난다. 티벳절에서 해골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딱 잠잠하게 돼서 왜냐하면은 그거는 스님들이 죽여갖고 해골 바가지 4, 5, 60개가 굴러댕긴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용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가를 확인하고 싹 덮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티벳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잘 못하면 막 인도에서는 외국 사람들이니까 좀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죠? 수행용이라는 거를 그게 되니까 막 덮어버리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면 지금 또 뭐 티벳 저런 데도 이런 거 일종 백골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도, 그죠? 자, 부푼 시체가 놓였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더라도 마치 여울이 없는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듣자 말자 단박에 걸어 가면 안 된다. 됐죠?
왔다 좋다. 웬 떡이냐? 이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랬겠죠. 웬 떡이냐? 이라고,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몇 가지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 뭡니까? 자, 야수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체가 있으니까 야수들이 있겠죠? 귀신들도 있다 했습니다. 물론, 내 다리 내 나라고 분명히 귀신들이, 그죠? 죽은, 그죠? 그 정령들이 있잖아요. 멀리 못 가고, 그죠? 우리 막 되게 심하게 막 갑자기 죽은 이라면 지가 죽은 줄도 모른다 해서 막 그런 말 있죠, 그죠? 이거 무시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내 다리 내 나라 하고 있을 겁니다. 죽은 시체를 보니까 다리가, 그죠? 그죠? 자칼이 와서, 그죠? 이리가 와서 다리 하나 무고 뜯어 무고 삐거든. 그 지 시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없어요. 지 몸인데. 그럼 죽은 귀신은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 내 다리 내 나라, 알겠죠? 근데, 무섭게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래 무섭지도 안 하고, 그죠? 말만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자, 가다가 보면은, 이성의 모습이 되죠? 선생님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막, 준비도 없이, 그죠? 헐떡헐떡 가다 보면 뭡니까? 이쁜, 그죠? 아가씨가, 그죠? 삭치다 보고, 그죠? 뺑긋이 웃었다 이러면 뭡니까? 지금 부정강 하러 가는데, 애옥을 끊으려고 지금 부정강 하러 가는데, 이쁜 아가씨가 처자가, 그죠? 선생님 보고 뺑긋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정강은 딴 데고 그거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밝히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혹은 그 시체가 이성의 것일 수도 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다 살펴보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죠? 잘 조사를 해갖고, 그게 내한테 적당한, 그죠? 명상 주제다. 이렇게 판단할 때 가라 이겁니다. 그죠? 말 듣고 바로 뛰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1번, 생명에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2번은 뭡니까? 가다가 이성의, 특히 뭐 비구선들은, 그죠? 이쁜 처녀의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됐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시체가 이성의 것일 수도 있다. 됐죠? 자,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남자의 시체가 이성이다. 됐죠? 그것이 최근에 죽은 것이어서 아름답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지금? 부정간하러. 특히 애욕을 극복하러 가는데, 그죠? 예, 그죠? 아름답게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정범행의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검사하여 이런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가도 좋다. 됐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위험을 보기 때문에 듣자마자 시체가 딱 하더라. 배가 남산만하게 팍 그냥 볼록 뛰어올라 있다 하더라. 이러고 바로 뛰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판단하고 천천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스승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번입니다. 갈 때는 성가의 장로나 다른 명망이 높은 비구에게 알리고 가야 된다. 됐죠? 그럼 스님들은 대중서수하면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죠? 일단 저래서 좀 나갔다 올 때라도, 그죠? 나갔다 올 때라도 대중서수하면 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자고 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세상에서 씩 올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주일 스님이나 주일 스님 안 계시면은 저 늘 그래 하고 옵니다.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그 상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래서 그죠? 똑같이 합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됐죠? 그죠? 사지가 전율에 휩싸이거나 구익질이 나거나 다른 병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알리고 갔으면, 그죠? 몇 시간 지나면 지금 올 시간인데 안 오면 스님들이 걱정돼서 오보겠죠? 그죠? 그래갖고, 그 스님이, 그죠? 내 다리 내놔라, 이래갖고, 홀리갖고, 그죠? 예? 왜, 이래, 미친, 비슷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이 때려갖고, 그죠? 구해갖고 와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17번에 보면 혹시 거기 도둑놈들 소굴이 될 수도 있죠. 공동모전이죠. 그래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7번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18번에서는 뭡니까? 자, 그러므로 앞서 설한 분들과 같은 비구에게 알린 뒤 부정한 표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간다 했습니까? 마치 왕이 대관식의 장소를 향해 가는 것처럼 재관이 재단으로 향하는 것처럼 극빈자가 숨겨진 보물 창고로 가는 것처럼 희열과 기쁨이 생겨서 간다. 이거는 그죠? 어쨌든 그런 태도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수행하러 갑니다.
명상 주제를 체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희열과 기쁨을 일으킨 뒤 주석서에서 설한 지침 따라서 가야 된다. 주석서에 어떻게 지침되어 있는데요? 19번부터 나옵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앞에서 정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19번부터 뭡니까? 이와 같이 설해야 된다. 부푼 것의 부정한 표상을 배우는 자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혼자서 동행 없이 간다. 됐죠? 왜 그렇습니까? 수행하러 갑니다. 그죠? 옆에 우리 같이 말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누구 도반하고 가면 그죠? 온갖 잡담 다 하고 가겠죠? 예, 그래갖고 좀 부정 해라도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혼자 동행 없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은 뭡니까? 그 혼자 동행 없이 간다. 1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밑에 줄을 보면 돌이나 개미굴이나 나무나 덤불이나 덩굴이 있으면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됐죠? 그 주위의 대상에 대한 표상도 쳐야 된다. 앞에서 나왔죠? 그죠? 이제 거기입니다. 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 그 부푼 것의 부정한 표상을 찾으시죠? 그죠? 그 다음 줄입니다. 자, 부정한 표상을 본성의 상태에 따라 주셔야 한다. 본성의 상태가 뭡니까? 이게 고유성질 이거 아닙니다. 부푼 거는 본성이 뭡니까? 부푸는 것이 본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한 거는 뭡니까? 색깔 변한 것이 본성이죠. 그래서 부푼 것 지금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푼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그죠? 자, 본성의 상태에 따라서 시체를 주시한다. 이것이 3번입니다. 그죠? 됐죠? 그 3번인데 이것은 몇 가지 방법으로 주시합니까?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 됐죠?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모양에 따라,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한계에 따라, 관절에 따라, 트인 구멍에 따라, 오목한 부에 따라, 볼록한 부에 따라, 주의에 따라. 됐죠? 11가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20번에는 다시 19번에 종합적으로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요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돼 있죠? 요거는 바로 그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주석서는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주석서가 아니고 고주석서입니다. 됐죠? 저는 말씀드렸죠? 마아따까따라고 그죠? 싱할리어로 된 고주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20번에서는 혼자 동행 없이 간다. 됐죠? 앞에 다 나온 겁니다. 그 또 1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번은 뭡니까?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고, 주위의 표상도 함께 취하랬죠?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바뀌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주위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에 그 목적이 있다. 미혹하지 않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옮기면, 그죠? 이거는 56번 한번 봅시다. 뒤에 몇 페이지 넘겨갖고, 그 56번 있죠? 왜, 그죠? 미혹하지 않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56번의 핵심이 뭡니까? 내 다리 내 나라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죠?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거는 뭡니까? 구하기 힘든 거라 했죠? 부푸는 거는 그죠? 시체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갖고 좀, 모든 거를 다 걸고 그걸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체를 보고 막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하면 까맣다가, 닮은 표상을 또 만들어보고, 안 되면 또 해갖고 또 시체를 살펴보고, 가시날 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또 까맣다가 또 시체를 표상을 그려보고, 이래 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집중되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눈을 감았다고 그죠? 표상을 딱 만들, 눈을 뜨 뜬 게 뭡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그죠? 내 다리 내 나라, 이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겁 안 납니까, 그런데? 나 겁나라고 했는데 겁을 하나도 안 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화사에서 하면, 그죠? 동화사 저 뒤에, 그죠? 산골 암자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요? 어릴 때, 우리 삼촌, 요거 하기 딱 우리 삼촌, 내 다리 내 나라,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죠? 여기에만 집중되고 까맣다 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 한 번 보고 가고 있으면 그죠? 고도로 거기 집중되면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거를 봐도 그죠?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배추 이빨을 봤는데 그죠? 5만 원짜리 돈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뭐야?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불떡 일어나고 그죠? 오는 걸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획 돌아피겠죠. 그거 하다가 미치고 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표상도 함께 익혀놓으라는 겁니다. 됐죠? 주위 거를 함께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푹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죠.
옆에 함께 있는 돌, 나무, 그죠? 등글, 이런 것이 함께 일어났다면 이건 뭔가 지금 분명히 오고 있는 거죠. 사단이 벌어지는데, 옆에 거는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데 시체만 벌떡 일어났다.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죠. 전도된 인식이죠. 그래서 표상을 함께 익혀놔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런 위급 상황이 올 때죠. 그때 예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은 뭡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죠. 56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6번부터 한번 봅시다. 부정한 표상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혹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한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만약 때 아닌 때에 부푼 것의 표상이 있는 곳에 가서 주위의 표상을 주시한 뒤 표상을 취하기 위해 눈을 뜨고 치다보는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나 있거나 덮쳐오거나 쫓아오는 거. 덮쳐오거나 쫓아오면서 뭘 하면서 쫓아옵니까? 내 다리 내 나라. 됐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엄격하게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주제가 그래가고 제가 코미디처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렇게 설명을 못하면 좀 무시무시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는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대상을 보고 마음이 산만하여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무서움과 공포에 붙잡혀 모골이 송연하게 된다. 성전에서 설한 38가지 명상주, 여기 38가지 명상주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서 38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어떤 것도 이처럼 무서운 주제는 없다. 그죠? 이 명상주제에서 선을 잃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가? 명상주제가 지나치게 무섭기 때문이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는, 그죠? 죽은 지 바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만일에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볼 확률도 제일 많지요. 왜냐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7번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자, 어떻게 관찰해라는 겁니다. 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 쫓아오는 법이란 없다. 혼자 이렇게 관찰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의 옆에 있는 돌이나 덩쿨이 온다면 시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나 덩쿨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체도 오지 않는다. 그대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인식에서 생기고, 무슨 인식? 잘못된 인식, 전도된 인식, 그죠? 자, 인식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오늘 그대에게는 명상주제가 생겼다. 비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표상도 함께 익혀나가는 겁니다. 이거 둘이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장소는 어딥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갖고 쫙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계속 표상 만들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시체가 벌떡 일어나죠? 내 다리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걸 보면 표상 함께 만들어 놨으면, 그죠? 저거는 가만히 있는데 요것만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인식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100%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주위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라. 왜 함께 만들어야 되냐? 미혹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됐죠? 미혹이 뭡니까? 내 다리 내 나라. 됐죠? 이거 딱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부정관 이거 번역하면서 저한테는 제 나름대로 큰 수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 하다 갔습니까? 21번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21번입니다. 447쪽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21번입니다. 부정한 표상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고 무슨 이익인가? 주위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에 그 목적이 있고, 미혹하지 않음이 그 이익이다. 이제 무엇이 미혹하지 않은 거 알겠죠? 그죠?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그죠? 전도된 인식, 그거를 여기서는 미혹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11가지 방법으로 표상하는데, 저 뒤에 나옵니다. 그죠?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것은 마음을 부정한 표상으로 가져가서 묻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그는 이걸 보고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면서 부정한 표상에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가져가 묻는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새끼 초성과 신성한 머문과 수행을 하는 득행의 토대를 얻는다. 22번 맨 마지막이죠? 새끼 초선을 했죠. 저 뒤에 종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이 부정한 표상, 이걸 통해서는 본산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예, 본산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그죠? 우리 10가지 가시나는 전부 경에서 말하는 4선 혹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5선까지 그런 선의 경지로 최고 높은 경지까지 가능했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상이 뭡니까? 부정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그 대상이 부정하다는 그죠? 일으킨 생각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사라져 버리죠.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사라지면은 부정관의 명상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부정하다는 일으킨 생각을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관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선만 가능하다. 왜? 부정하다는 일으킨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됐죠?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 본산매에 들면은 5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된다 그랬죠? 심사, 희락정. 됐죠? 그 가운데서 이건 초선은 심사, 희락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관찰하는 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선밖에 안 된다. 왜? 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상 주제도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럼 이래 하면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설명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22번에서 그죠? 새끼 초선과 신성한 머문과 수행으로 인한 덕행 토대로인데 새끼 초선 여기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저 뒤에 우리 그죠? 일반적인 거 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에 그죠?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23번에서 보면은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동료 없이 가야 된다. 됐죠? 이게 계속 나오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마음 챙김을 잊지 않아야 되고 만호를 6번째로 하는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지켜 만호가 밖을 향해 달리지 않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원을 나갈 때는 가는 길도 주셔야 된다죠? 그 먼저 문을 주셔야 되고 다음에 가는 길도 구분해야 한다 했습니다. 24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뭡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4번 제일 밑에 마지막 에서 두 번째 줄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는 길을 구분하면서 표상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 바람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왜 바람을 안고 가면 안 됩니까? 엄마야, 그 공동묘지에서 그 시체에 보면 냄새가 팍팍 오겠죠? 밑쪽 펄쩍 뛰겠죠? 예,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그럼 바람 더러운 냄새 나면 더러운 냄새를 갖고 그러고 표상을 쳐야지.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하러 갑니까? 예, 부푼 거 보러 갑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냄새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랍니다. 그래서 25번 맨 밑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역풍을 피하고 순풍에 가야 한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풍이 안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야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4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순풍이 부는 방향의 길로 갈 수 없을 때는 가사자락으로 코를 막고 가야 한다. 이것이 가는 것에 대한 대치입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봐서 알겠지만은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죠? 시체 보러 간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하게 그죠? 스님들한테. 그다음 그것도 뭡니까? 그죠? 우리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26번 주의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표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장 부정한 표상을 찾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먼저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줄 더 내려가면 역풍과 순풍의 지점에 서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왜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이와 같이 쓸 때 시체와 너무 멀리, 너무 가까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발에서 너무 가까이, 머리에서 너무 가까이 써도 안 된다. 그가 맨 마지막 줄입니다. 27번 맨 마지막 줄 보면 그가 쳐다보기에 편리한 곳에서 몸의 중간 부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쳐다보기, 왜냐면 이 시체 전체를 한 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시체가 누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겠죠? 한 전향에 여기 있으면 저기 안 보일 끼고 중간에 해야 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 안 보일 끼고 적당히 멀리 와서 한눈에 그죠? 됐죠? 그죠? 이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갖고 28번도 막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에서 핵심은 뭡니까? 450쪽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주의의 표상들을 주셔야 된다. 됐죠? 됐죠? 그 주의 표상들 뭡니까? 구체적으로 29번입니다. 다음이 주의를 주시하는 지침입니다. 만약 그 표상이 주위에 돌이 눈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돌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갈색이다. 됐죠? 왜냐면 이거는 그죠? 다음에 시체가 불떡 일어날 때 그죠?
주위에 있던 돌은 아니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래 봐야 됩니다. 30번은 개미굴이 있으면은 개미굴은 높다, 낮다, 작다, 크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되죠? 그럼 31번 뭡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는 아슈아타 나무는 무슨 나무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덤불이 있으면은 덤불도 어떤 덤불이다. 됐죠? 33번은 뭡니까? 능쿨이 있으면은 호박 능쿨이다, 박 능쿨이다, 어쩌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4번 핵심입니다. 앞서서란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시 아까 봤지만 56번, 57번에서 다시 부연됩니다. 왜 주의 표상합니까? 미혹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미혹입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 전도된 인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5번부터는 뭡니까? 11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시체를 주시해서 표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본성의 상태에 따라 주시한다고 했죠. 그죠? 본성의 상태는 뭡니까? 여기서는 시체가 부푸는 겁니다. 그죠? 부푼 것이 본성입니다.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다른 것과는 공통되지 않은 부푼 상태라는 사실을 마음에 잡는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뭡니까? 그 35번 밑에 보면 색깔, 특징, 모양, 방위, 위치, 한계에 따라 6가지로 먼저 표상을 지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는 이모는 검은색이다,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특징은 뭡니까? 남성이다, 여성이다 한 대신에 초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에 있던 중생의 몸이라고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남성, 여성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뭡니까? 부푼 거 하는 거지 남자, 여자 구분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입니다. 부푼 것의 모양에 따라 이것은 이 중생의 머리 모양이고, 목 모양이고, 손 모양이고, 가슴 모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방위에 따라 이거는 뭡니까? 자, 배꼽 위쪽은 윗방향이고, 아래쪽은 아랫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이 구에게 손이 있고, 이 구에게 발이 있고, 됐죠? 그죠?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세하게, 그죠? 해서 왜 자세하게 살핍니까?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그죠? 눈 감고, 뜨고. 그런 거, 생명을 걸어 놓고 표상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6가지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계에 따라 발바닥으로, 이제 아래로는 발바닥으로, 위로는 머리로 41번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번,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42번에 또 강조합니다. 뭡니까? 남자에게 여자의 몸과 여자에게 남자의 몸은 적당하지 않다. 이성의 시체에서 명상주제의 대상은 확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 등의 오염원에 의해서 동료의 조건이 된다. 되죠? 그죠? 그래서 문드러졌더라도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침범하여 머문다. 엄마야. 그죠? 맞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부 주석서에 이런 맛집이니까 지금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딱 출처까지 딱 밝혀놨습니다. 자, 맛집이니까 주석서에서 설할 때. 그러므로 동성의 몸에서만 이와 같이 6가지로 표상을 지어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오염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43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부푼 것 등의 부정한 표상을 쳐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됐죠? 만약 이와 같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6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할 때 일어난다. 됐죠? 처음에 많이 닦은 사람은 가서 표상을 탁 보면 뭡니까? 닮은 표상이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팍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같이 못 닦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머지 5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합니다. 됐죠? 44번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그죠? 익힌 표상이나 닮은 표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다시 관절에 따라, 터인 구멍에 따라, 오목한 부위에 따라, 볼록한 부위에 따라, 주위에 따라 5가지로 표상을 더 쳐야 됩니다. 됐죠? 관절에 따라 뭡니까? 180개의 관절에 따라, 그죠? 어쩌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뭡니까? 몸에 있는 터인 구멍, 손의 안, 두발 구멍, 그 다음에 오목한 부위, 그죠? 눈구멍, 입안, 목, 됐죠? 그죠?
볼록한 부위, 뭡니까? 무릎과 가슴, 이마, 됐죠? 그죠? 주위에 따라 온몸의 주위 전체를 구분한다. 온몸의 이 사사치 지혜를 움직여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에 부푼 것 하고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그 표상을 잘 채우겠습니다. 등의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멀지도 455쪽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 줄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서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해야 된다. 부푼 것을 혐오스러움 하면서 100번, 1000번 눈을 뜨고 쳐다봐야 하고 눈을 감고 진행해야 된다. 이거 핵심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100번, 1000번 했습니다. 100번, 1000번만 해서 옛날에는 경계가 높아갖고 100번, 1000번만 보면 대모입니다. 그래서 말은 1000번이죠. 그죠? 1000번 감고. 아, 그죠? 100번, 1000번 해도 옛날에 요새는 10,000번, 100,000번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해야 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표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번 보고 싶네. 내가 이 노래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멋인가? 내 얘기가 꽉 꼽혔어요, 지금. 그죠? 가시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번 보고. 시체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번 보고 싶네. 됐죠? 그래 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럼 52번은 뭡니까? 이제 올 때도 이제 혼자 동행 없이 그 명성주대로 그럼 자기 숙소로 곧장 가야 되겠죠? 도망방이 갖고 야야야야야야야 무슨 스님 나 요번에 갔다 왔는데 표상이 딱 생겼거든.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집힙니다.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53번 그죠? 근데 그래서 그죠? 나올 때도 돌아오는 길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죠? 돌아와서는 경영할 때도 그 방향을 해서 경영해야 되고,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죠? 55번에서 우리 뭡니까? 456쪽 제일 위입니다. 자, 제일 위에 줄,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앉아있을 때도 그쪽으로 자리할 말에 그렇게 뭡니까? 모든 자기 마음을, 의식을 전부 그죠? 부푼 시체가 있는 쪽으로 해서 표상을 일으켜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5번이 결론입니다. 경영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55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마음은 오직 그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 됐죠? 적어도 이 정도 열과 성은 바쳐야 표상이 그래도 생뚱말뚱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56번에는 주위에 있는 돌등의 표상을 주시해야 했죠. 그 뭐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했죠. 미혹은 뭡니까? 예. 이제 그렇게 똑같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죠? 시체에 미쳐갖고 그죠? 푹 빠져갖고 막 그거 막 시체만 보고 있으면 정말로 벌떡 일어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착각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가나선도 잘 못하면 뭡니까? 뭐 하다 보면 저 깨친 것 같은 뭐 경계가 팍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버 액션으로 해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 돌아버립니다. 왜냐면 남한테 특히 말 안 하고 하면 그러면 그래갖고 뭐 진짜 우리 선반들 그런 선 며칠 봤어요. 그런 이 스님도 뭡니까? 왜 그래갖고 뭐억 해서고 저도 마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달라들은 대표적인 스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구산 스님하고 저 위에 탄원 스님하고 술인데 가고 구산 스님한테 출가하기 직전입니다. 그 마지막 술인데 가고 뭐 구산 스님 뭐 일나갖고 딱 쏘고 뭐 세 바퀴 딱 돌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산 스님 저놈 봐라, 저 미친놈 봐라, 당장 끌어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해서 이제 출가해서 그죠? 그래서 스님 저 마주 술인데 이래고 해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출가 잘했다고.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은사는 누구들 왜 하는가? 네 군대 갔다 왔다며? 은사 스님한테 인사 드리고 왔나 이런. 스님 인사 안 드리고 방법 먼저 드리고. 이놈 바로 미친놈 바로고. 당장 가서 은사 스님한테부터 인사 드리고. 뭐 그랬어요. 그래 은사 스님 선빵이 미쳐갖고요. 안 믿기죠? 저 말이 그때 그랬어요. 군대 가갖고도 오직 선빵, 그것도 송영사 선빵. 그죠? 그래갖고 은사쌤한테 가니까 군대 갔다 온 놈이 와서 바로 선빵에, 당장 지금 가서 선빵에 가서 공부한다니까 은사쌤이 받아 죽겠어요. 군대 가서 수고했다. 당연히 그러죠. 니 더구나 산철이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보약지 줄 테니까 약도 먹고 좀 쉬면서 내 시봉도 좀 하고. 은사쌤 시봉도 한 번 안 해봤잖아요. 출가해갖고. 그래 하라는 거. 와, 나는 선빵에 가야 되는데. 은사 스님은 가지 말라고 내 옆에서 그죠? 한 몇 개월 있으라 그러고. 와, 딱 미치고 죽겠더라고요. 그래고 밤에 밥도 못 먹고 그죠? 저녁에 잠도 안 오는 거래. 나는 선빵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 아침 딱 예불 딱 하고 나니까 토끼면 된다. 저 말입니다. 깨달음이 막 팍 왔어요. 토끼면 된다. 맞잖아요. 내가 부모도 버리고 내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진짜 토끼인데
예? 톡 끼면 된다. 예, 그러고 면동이 싹 토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도 안 먹고, 그죠? 아침 먹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은사 선생님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도 안 먹고 딱 그만 먹고 톡 끼어요. 정말입니다. 그래고 송영사로 가고, 은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왔잖아요. 예, 그래가고 방부대로. 저 그랬습니다. 안 그런 거로 보이죠? 제가 아는 분들은, 옛날부터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맥고로 살이 디룩디룩 쪘어요. 예? 옛날 모습도 다 잊어버리죠. 바싹 말랐습니다. 오불치가고 선빵에서, 그죠? 말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56번, 57번 발생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457쪽에 58번이, 그죠? 이제 주거기입니다. 자, 58번. 11가지로 표상을 취하는 것은 을 성취하면 마음을 명상주제에 묶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명상주제에 몰입한다 말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을 조건으로 익힌 표상이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자, 그 익힌 표상의 마음을 둠을 통해서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그것의 마음을 둠을 통해서 본산매를 얻는다. 본산매에 머물러서 윗바산을 정장하면서 아란이 된다. 그러므로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것은 마음을 부정한 표상으로 가져가서 묶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9번에 보면 오고 가는 길을 반조함했죠. 오고 가는 길을 반조하는 것은 이 명상주제의 과정을 성취함이 그 목적이 됐습니다. 근데 60번, 61번 보십시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너무나 굉장히, 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청정도로는 이 상자부 불교야말로 진정한 대승불교입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6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오고 가다가, 그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표상이 있잖아요. 이제 읽힌 표상,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앉아갖고 그 이제 닮은 표상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걸 해서 표상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자가 와갖고, 그죠?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스님 많다고 말하고 며칠인가 묻냐? 옛날에는 요시하고 다릅니다. 제가자들은 인력이 오늘이 며칠인 거 모릅니다. 집에 달력이 있겠죠. 뭐 옛날에는 달력이 아니고 인력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둥근 달 때면 보름이고, 됐죠? 그죠? 예? 그러면 15일이고, 점점 줄어들고, 이거를 뭡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딱 그 지방에서 엘리트들이고, 그 지방에서 그런, 그죠? 일종 제의식부터 해서, 그죠? 그걸 다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스님들한테,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예, 그래서, 그죠? 전념을 다해서, 그죠? 닮은 표상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자가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하면 대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되겠죠. 한국 스님들을 하겠어요. 정말로 화두에 딱 몰입된 사람이 옆에서 스님 오늘 예를 동화서 여기서 스님 대웅전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러면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가겠죠. 그럼 우리는 스님이다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뭐 질문하면 뭡니까? 며칠이라고 대답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모르면 뭡니까? 모르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 저는 모릅니다. 라고까지 대답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이 깨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됐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왜냐면 수행자들은 지침 쓰잖아요. 그죠? 지침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자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라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도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게 출가자의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됐죠? 저는 그죠? 요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로 그죠? 이게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60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 비구가 명상 주제를 들고 오는 도중에 어떤 자들이 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라고 날짜를 묻거나 질문을 하거나 인사를 하면 나는 명상 주제를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묵묵히 지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됐죠? 저는 처음 읽어보죠. 명상 주제를 든 사람이다 하고 묵묵히 지나야 된다. 이런 줄 알았어요. 엄마야, 그걸 보니까, 그죠? 적절치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림스님이 이거 오해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날짜를 말해 주어야 하고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한다. 만약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그냥 가도 되겠죠?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된다. 됐죠?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 그렇잖아요. 상자불교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 왜 이랍니까? 이것만 봐도 소승불교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불교도 훨씬 대승입니다. 됐죠, 그죠? 자, 엽법하게 인사에 답례를 해야 된다. 그죠? 스님, 만약 절을 하면 뭡니까? 나는 시체. 이게 알고, 그죠? 하면 답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미숙한 그의 익힌 표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날짜를 물어오면 말해주어야 하고 질문한 것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알면 확실하게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됐죠? 인사에 답례를 뭐입니까? 명상 주제를 잃어버리더라도 더군다나 그죠? 신도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출가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객으로 온 비구를 보면 기꺼이 맞아야 된다. 스님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그죠? 탑전을 돌보는 소임, 자기 맡은 소임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소임을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그죠? 사실 이거 갖고 뭐 대선소송 따지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스님들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 수행까지도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하면서도 의무나 이런 게 해서 명상주의를 못 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도 자기 의무는 다해야 되고 신도님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맞죠? 기분 좋죠? 자, 그렇습니다. 61번. 그가 이런 소임들에 충실할 때 그 미숙한 표상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가서 표상을 차리려고 가기를 원하지만 귀신이나 야수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에 갈 수 없거나, 이건 중요한 겁니다. 시체의 부푼 표상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푼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뭡니까? 지속되고는 곧바로 검푸는 상태 등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명상주제 가운데 이같이 얻기 어려운 명상주제는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예. 그래도 뭡니까? 자, 표상을 못 얻어도 의무는 다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이 해피러면 여기다가 해놨겠어요? 이거는 최고 얻기 어려운 명상주제잖아요. 왜 나머지 39개 명상주제는 말이 못하리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됐죠? 최고 어려운 명상주제도 의무를 다하거나 신도님들한테, 그죠? 자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상주제, 이 최고 얻기를 얻어서 표상을 못 채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고 신도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출가자로서, 그죠? 그걸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푼 것을 표상을 잃어볼 때 비구는 밤에 머무는 것을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 가고 오는 길을 표상을 하고죠. 이거는 뭡니까? 한 번 보면 이제 두 번 가서 하기 어렵죠? 그럼 자세하게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앉아서 그걸 처음부터 가는 것부터 해서죠. 피해가 오는 것까지 하면은 또 잃어버린 표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63번, 그죠? 반조할 때, 이건 반조는 무슨 말인지 알죠? 방에서 앉아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부터 오는 것까지 잘 그걸 해놨으면은 앉아서라도 다시 한번 그게 싹, 그죠? 반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64번입니다. 그는 이걸 보고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면서 부정한 표상에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가져가 먹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뭡니까? 65번,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귀중한 보석을 얻고서 나는 참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까 보배라고 인식하며 존경심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 것과 같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60쪽 제일 위입니다. 오직 하루 내지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고, 그 후엔 검푸른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얻기 어려운 명상, 얻기 오는 것은 없다라고 이것을 보배라고 인식하고. 됐죠? 앞에 그 부연 설명입니다. 왜 보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보배는 한 번 얻으면 오래, 어떻게 보면 그 평생 지속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한 번 보고 나면은,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6번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거기가 반조하고 그 표상을 자꾸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66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두 가지 표상의 차이점은 이러다 뭡니까? 닮은 표상과 닮은 표상과 이제 익힌 표상의 차이점입니다. 자, 익힌 표상은 어그러지고 두렵고 섬뜩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겠죠? 시체가 뚝 했는데 뚝 올랐는데, 그죠? 시체가 푹 표상을 생기면 욱 싶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닮은 표상은 어떻게 합니까? 건장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됐죠? 그죠? 누구처럼? 딱 저처럼이죠. 제가 똥배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죠? 배가 볼록 튀는, 왜 해피는 비죠? 배불리 먹고 이게 하는 거. 뭐 일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자, 67번입니다. 그가 닮은 표상을 얻음과 동시에 밖으로 애욕들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으로 감각적 욕망을 버린다. 됐죠? 특히 애욕 강조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겠죠. 이거는 5가지 장애가 사라지는 거랍니다. 우리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본산매에 들지요? 그냥 본산매에 들면은 그죠? 버려지는 것이 5가지고 그죠? 확립되는 것이 5가지죠. 그래서 버려지는 것 요게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이죠. 두 번째 그 밑에 줄을 보면은 저기가 있죠. 그 다음에 2줄 더 내려가면 해태와 혼침 있죠. 그럼 그 옆에 보면 들뜸과 후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의심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5가지 장애죠.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장애를 버린다. 됐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가시나 수행할 때도 똑같죠. 닮은 표상이 생기면 5가지 장애가 극복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으킨 생각 특징은 뭡니까? 당연히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 가시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 할 때도 일으킨 생각의 대상이 뭡니까? 그때는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표상을 문지르는 저속적 고찰. 됐죠? 세 번째는 그 밑에 희열 있죠? 네 번째는 뭡니까? 46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편안함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행복이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하나됨, 심일경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심사희락정 5가지가 확립되고 여기는 경안을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처음에는 섬뜩하고, 그죠? 두렵고 이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마음이 경안해지기 때문에 여기 경안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심적인 대변환이 일어납니다. 됐죠?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장애가 제거되고, 예, 우리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됩니다. 뭡니까?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즉 심사일학정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초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이 이는 꼭 서울대 시험에 나옵니다. 뭡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는 그 순간에 초선의 상대가 되는 근접삼매도 생기게 된다. 됐죠? 그죠? 이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초선은 86번, 469쪽, 우리 빨리 안 가봅시다. 469쪽에 보면은 86번 있죠? 그죠? 469쪽, 86번 찾으시죠?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치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이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그렇죠? 배가 뭡니까? 물결이 사나울 때는 키를 잘 잡고 있어야 배가 중심을 잡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키는 일으킨 생각의 비유를 합니다. 자, 이 10가지 부정한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므로 일으킨 생각이 없이는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초선만 있고 제2선 됐죠? 일으킨 생각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으킨 생각이 없어질 부분은 제2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깨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표상을 그죠? 그 더러운 것이라고 계속하는 일으킨 생각의 힘이 여기서는 강하게 그죠?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부푼 것의 표상은 다 됐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한 5분 다 하겠습니다. 요 뭡니까? 나머지 명상 주제 싹 다 해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69번에서는 그죠? 자, 부푼 것 명상 주제 했고 두 분에 70번에 보면 금 푸는 것이죠. 그죠? 자, 금 푸는 것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라 했습니까? 금 푸는 것의 혐오스러움, 금 푸는 것의 혐오스러움 하면서 마음이 잡도록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죠? 자, 익힌 표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어떻게 나타난다. 요 차이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 푸는 것은 익힌 표상은 얼룩덜룩한 반점의 색깔로 나타난다. 됐죠? 닮은 표상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금 푸는 색깔로 나타난다. 됐죠? 반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문드러진 것은 뭡니까? 똑같이 해서 익힌 표상은 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타난다. 아이고, 선택하겠죠, 그죠? 문드러지가 있으면죠. 거기 익힌 표상에는 선명하게 확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닮은 표상은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끊어진 것은 뭡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끊어진 것은, 그죠? 목이 잘린 도적이 있는 공동모지, 무릎 뜯긴 사람이 합니다. 자, 한 번의 전향으로 72번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더라도 한 번의 전향으로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그것이,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아까 봤죠? 손으로 만지다 보면, 친숙해 지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절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출가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면 지팡이나 막대기로 손가락 한마디의 간격을 두고 함께 모아야 된다. 왜 함께 모읍니까? 그래야 전체가 다 보입니다. 됐죠? 특히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이거는 표상을 만들 때 시체 전체를 표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익힌 표상은 중간이 끊어진 것처럼 나타나겠죠. 당연합니다. 끊어지가 있으니까죠. 그러나 닮은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뜯어먹힌 것은, 익힌 표상은 여기저기 뜯어먹힌 것처럼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흩어진 것은 뭡니까? 손가락 한마디 간격으로 묶게 하는 겁니다. 됐죠?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익힌 표상은 선명한 구멍과 함께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닮은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은, 이것도 똑같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75번 맨 밑에 줄입니다. 손가락 한마디씩의 간격을 두게 하거나 두고서 이걸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합니다. 익힌 표상이 나타날 때는 상처의 찢긴 구멍과 같다 했고요. 닮은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8번은 뭡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흐르는 걸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터죠. 이게 상상을 해보면 참 웃깁니다. 남들은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한 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딱 숨어 있다가 그러겠죠. 그죠? 숨어 있다가 사람 죽고, 피가 줄줄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어 있으면, 그죠? 그거 본다고, 그죠? 가서 표상찬도 요라고 있습니다. 누가 군인이 있으면 스님 때려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스님한테는 뭡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새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그죠? 요래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경찰서에, 그죠? 정신병자로 아니면은, 이 뭐라 그럽니까? 시체 유기 막 이런 거로, 그죠? 바로 잡아 넣히겠죠. 요새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자체가 큰 부정한 수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뭐로 갖고 부정한 수행이 되는 거 판단하면 되겠어요. 웰빙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이걸 봐도 웰빙 커피가 맛이 있다 이러면, 그죠? 조금 그 문제가 있죠? 맛이 반쯤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면 반쯤이 된 겁니다. 그죠? 완전 커피 맛이 는드리가 났다 이러면, 그죠? 읽어본 게 수행이 많이 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은 76쪽, 76번에, 그죠?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자, 바람이 부딪히는 붉은 깃발처럼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고정되어 나타나고, 벌레가 벌거는, 아이고, 그죠? 이틀이나 사흘이 지난 뒤 시체의 9가지 구멍으로부터 구더기의 무더기가 쏟아져 나와, 묻혀라, 그죠? 그죠? 죽은, 그죠? 지나 이런 걸 봐도 이제 구더기가 벌벌 하면,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시체 있잖아요. 누구인데, 전체에서, 그잖아요. 어이구, 여기, 전체에서, 그죠? 막, 그냥 구더기가 뭐, 고물고물, 어이구. 정말로 있잖아요. 이거, 일대일 대가면서, 그죠? 이걸 해보니까, 와, 딱, 그냥, 그 시체하고 옛날에 동물 죽은 그 구더기 봤던 거하고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와, 정말로, 그죠? 저는 제 마음대로는 그래도, 내 몸도 그래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뭡니까? 무시래, 그죠? 내 다리 내 나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그죠? 내 다리 내 나라가 더 낫죠, 그죠? 이거 무시래,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465쪽,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익힌 표상은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죠? 닮은 표상은, 그죠? 밥의 덩어리처럼 밥 덩어리를 했어요. 이제 밥 못 먹겠다, 그죠? 그죠? 밥 덩어리, 햇반, 그죠? 웃자고,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공양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보고 욕하십시오. 제 눈에, 제 귀에 들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제 욕 실컷 하십시오. 됐죠? 욕하시면 제 귀는 안 들립니다. 저는 제 귀에 들리면 소심이 애라서, 그죠? 상당히 괴롭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죠? 마지막으로 해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쭉, 그죠? 색깔에 따라 중중합니다. 그래 하고, 여기서, 그죠?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특히 뭡니까? 표상이 이렇게 해도 11가지로 해도 안 될 때는 466쪽, 그죠? 제일 위에서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죠? 그죠? 두 번째 문단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해도 표상이 나타날 때는 전두골에 마무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했고죠. 그 다음에 80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해골이 된 것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딴 거는 나머지 9가지는 몸 전체를 봐라 그랬죠. 전체에서 다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골된 거는 뭡니까? 80번을 보면 이 명상 주제는 1번 전체의 해골로도 성취되고 한 개의 뼈로도 성취된다. 됐죠? 그래서 앞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로 되고 한 개 뼈에서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제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우리 옛날 앞에 나온 1장에 나왔죠. 스님이죠. 뼈 따고 하나 보고도, 이빨 하나 보고도 전체 부정관이 됐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466쪽, 80번 맨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로 보면, 익힌 표상은 두렵고 무섭다. 닮은 표상은 희열과 기쁨을 일으킨다. 근접삼매를 가지고, 시체를 보고 희열과 기쁨을 일으킨다. 요 범부로서는요, 100% 뭡니까? 정신분열증 아니면은 그 뭡니까? 이쪽이죠. 도착증 환자 비슷하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행입니다. 수행 됐죠? 그죠? 그렇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익힌 표상은 뭐 닮은 표상이 없다 등등 해서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도, 우리 해골 여기서도 익힌 표상도 있고 닮은 표상도 있다. 뭐 이거를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1번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82번에서 결론입니다. 개송으로서 옳습니다. 깨끗한 덕을 갖추셨고 천개의 눈을 가진 재석이 칭송한 명성을 지니셨고 심력을 갖추신 분께서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입니다. 각각의 선의 원인이 되는 10가지 부정한 것들을 설하셨나니 이와 같이 이들과 그것들을 닦는 방법을 알고 이제 다시 일반적인 항목을 알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10가지 부정의 명상주제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부타고사 스님은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그죠? 일반적인 항목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처님 명호 있잖아요. 우리 그 10가지 수념 있죠. 그죠? 수념은 10가지인데 우리 본 책에서는 6가지 수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6가지 수념은 6가지 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6가지는 특히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여러 경에서 있잖아요. 적어도 5개 경 이상에서 나오는데 6가지 명상 주제가 따라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 불법성, 계, 보시, 천신. 됐죠? 불법성, 계는 우리가 기본으로 항상 우리 연불 하잖아요. 연불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성 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 계, 그 다음에 불자는 뭡니까? 당연히 보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시와 지계는 뭡니까? 이건 우리 불자의 기본인데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우리 보시와 지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에 인간과 천상 존재 못 태어납니다. 됐죠? 물론 보시, 지계 안 하고 수행만 많이 하면 당연히 그건 되죠. 근데 일반 사람은 그죠? 우리 같은 일반 스님도 어떻게 됩니까? 보시와 지계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보시와 지계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는 천신도 생각합니다. 천신을 생각하면 천신에 귀의하는 거 아닙니다. 천신을 정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신들이 부처님과 불법성계를 공경하듯이 나도 천신들과 도반이 되어서 불법성계를 존경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신들을 귀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 않습니다. 신들은 내 친구입니다. 친구. 됐죠? 그래서 정명으로 한다. 이래 됩니다. 불교의 가장 큰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